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미술세계 백시연입니다. 오늘 수요일 바쁘시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주신 참여작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시는 지난번에 첫 번째로 이제 불시라는 전시로 첫 번째로는 미술단체, 우리나라 미술단체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전시를 진행했었고, 오늘은 75세 이상의 서양화 원로 선생님들을 모시고 서양화 작가 전시 일부로 불시 집히자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술세계 대표 발행이신 백용현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미술세계가 35주년을 기념해서 준비를 했는데, 전시는 참여하신 작가 선생님의 제일 데드라인 젊은 작가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원로 작가이시고요.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미술세계 공인 원로 작가로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70세로 끊으려고 했습니다. 인원도 많고, 이거야말로 흔치 않은 전시로 미술세계 야심작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제가 30년 넘게 현장에서 쭉 보면서 한국 화단의 현실을 정말 가슴 내리게,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끼곤 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화단이 어떻게 온 화단이었는데 이렇게 힘들어야 되겠는가? 빚을 잃고 꿈을 잃고 이래야 되겠는가? 그리고 우리 화단의 어른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화단의 현실을 볼 때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쥐볼놀이도 하고 불놀이를 많이 했을 때 통성량과 지금은 각성량이 있습니다. 조양성량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랬었는데, 화단의 현실을 보고 개인전하고 그럴 때 보면 불놀이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통성량이 훅 타가지고 확 화력이 타면서 놀라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전입니다. 이거는. 그룹전은 통성량에 불이 붙어가지고 확 화력이 세게 오롯이 타고 마는 통성량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것은, 전시라면 그 긴 세월 작품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발표도 하고 작품도 평가도 받고 컬렉션을 하기도 하고 하는 축제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작가끼리만 모여서 하는, 여기도 순도가 90% 이상 거의 다 작가 선생님입니다. 한국 화단이 어쩌 이렇게 됐을까? 성량의 기능은 그들만이 태워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 불을 붙여서 군불을 떼기도 하고 화력을 하는 불씨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화단은 작가끼리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폼베이에 갔을 때, 화산의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벽화라든가 이런 것도 봤지만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세 전후가 됐다고 그래요. 40대 정도밖에 못 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고는 폼페이 최후의 날도 그렇지만은 왜 이렇게 단명을 했을까 봤을 때, 파이프가, 수돗물 파이프가 나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부를 통해서 수돗물을 먹었으니, 오염된 나부를 통해서, 그 당시엔 나비의 성능을 몰랐을 때 나부로 맑은 물을 먹고 나비에 오염돼서 이렇게 빨리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느끼는 바가, 모르고 무지하면 이렇게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은 화단의 생태계를 얘기합니다. 이 화단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인사동의 미술세계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많지만, 전시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중앙에서 하는 게 꿈입니다. 지방에서 하면 그렇게 됐고, 서울에 진출해서 내 작품을 평가받고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거야 하고 왔을 때, 서울에서 전시 한번 하면 보통 전략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옛날에 초대전 받고 잘 나갈 때는 그랬지만, 이제 초대전도 잘하고 안 하고 계획전도 잘 안 하기 때문에 별러서 전시를 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드리고, 오픈하는 날 역시 작가들만 각성령처럼 모여서
하고 되풀이합니다. 하고 나서 일주일, 대부분 제가 통계를 내보면 지방에서 온 작가들은 200~300명, 서울에서 이 품앗이하고 많이 활동하는 작가는 400~500명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콜렉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사동을 미워주지만 시원한 이곳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들은 인사동을 보러 온 거지 미술을 보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품은 안 팔렸지만 평은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지방에서 온 그 뒷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죄를 진 것처럼 안타깝습니다. 이 유명한, 대한민국에 내놓은 여러 유명한 존경받아야 할 어른이시고 화단의 원로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 작가일 뿐입니다. 유명한 작가는 스마트폰에 잘 뜨고 잘 팔렸고 뭐 한때는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게 돼 있으니 화단의 생태계가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 여러분들 많은 보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역시 화력과 연륜과 이것은 작품에 스며져 있구나. 정말 무게 있고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있는 것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정성 있게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곧 떠나가십니다. 후배들에게 이 모습을 그냥 물려줘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서 5~6년 전에도 그랬지만 제가 하다가 지금 경기도 퇴촌에 여기 도로에 보면 이 안내적에 보면 이 건물이 세계 어디다 내려도 손색이 없는 이 건물이 있습니다. 건평이 2,000평입니다. 1층 1,000평, 2층 1,000평, 2,000평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 땅이 9만 평 가까이 있는 8만 몇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어찌 산속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늘이 저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작가 선생님과 함께 이 메카를 만들어서 한을 풀어주고 그 미술의 메카를 만들어라는 운명적인 만남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준비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준비하고 제가 미술을 파내고 미술인으로서 삶을 살았지 개발을 한 적도 없고 돈이 이렇게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 뜻이 있으면 진정한 명분이 있고 뜻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 꼭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공익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길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2년을 준비했다가 지난주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를 미술계가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든 부처님이 후원을 해주셨든 이게 계약이 돼서 이 8만 몇천 평의 이곳은 인테리어를 해서 올 10월달 35주년 되는 10월달 이전에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 예상은 2,000명의 멤버십 작가로 해서 오픈하려고 합니다. 2,000명을 모시고 이곳에서 이 한을 푸는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후원사는 경제 논리가 우선 앞섭니다. 이 메카는 개발 계획으로 개발 이익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작가들과 더불어 조합으로 패밀리십을 만들어서 10주일만 모아서 이 메카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는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8만 평의 땅과 이곳에는 전시장과 조각공원과 생태미술 체험을 할 수 있는 둘레길과 한 70여 동의 작가 작업실이 들어올 거고요. 그 이태리라든가 어떤 베니치아의 뒷골목에 가면 유리공예라든가 이런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미술 아트샵,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여기서 1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50분이 물길입니다. 원로 선생님 모시고 제가 가서 확인한 바도 있지만 천혜의 아주 그런 그 지역에 이 메카가 탄생될 겁니다. 미술계가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전국에 뜻을 함께하는 작가 선생이 있다면 그리고 금융 구조라든가 농협하고도 다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문화특구로학에서 시하고도 얘기가 다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사할 때도 여러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워낙 개발 브로커도 많고 이게 많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으면 제 인생을 걸고 하는 일에 오점이 생길까봐 아끼고 아꼈다가 산고의 진통을 겪다가 지난주에 계약을 하고 이제 신고식도 하고요. 이 일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원로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한다고 원로에게 길을 묻는 경로 잔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모교에서는 미술시계 시각도 좋지만 덕망 있는 원로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작가를 75인사 이상 되는 분을 선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서 100분을 모시게 됐고요. 그리고 그 비구상 쪽으로 이제 구상 비구상이 좀 무색한데 비구상 쪽으로 75세 이상 되는 분을 선정해 가지고 2부로 시작이 됩니다. 이 화집은 1, 2부가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나올 겁니다. 이 화집은 가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고 해온 족적이 오롯이 담여있는 둘러봐도 다 아름아름 덕망 있는 분들이 작품 세계가 확립된 분들이 검증돼서 그 선정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건 미술세계도 영광이지만 여러분에게도 대한민국 원로 작가로서 오롯이 살아온 것을 검증받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화집으로 만들어서 미술사에 남을 겁니다. 하늘의 섭리가 뜻이 따라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 저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안 될 때는 저는 퇴촌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하건대 제가 뜻을 못 이루고 죽으면 제 시신을 화장해서 퇴촌에 뿌려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여전까지 격려해주고 후원해준 것처럼 제가 가는 길에 동참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이건 국가라든 기금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여러분이 평생 어려워도 화단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저는 그 길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고 이렇게 해오신 것 원로로서 이 땅에 계신 것 진정으로 존경드리고요. 실망시키지 않는 미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미술세계 정효서 전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대표님께서 오늘은 많이 상기되셔서 말씀을 길게 하시는 바람에 저는 짧게 해야겠는데 도무지 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기 포천시대부터 시작하면 7년, 태촌부터 따지면 2년 동안 저 60세 중반의 나이가 된 저 우리 대표의 눈물을 한없이 봐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지난한 세월 동안 금요일날 결국은 계약을 따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를 받고 싶습니다. 이제 마당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뭐 신나는 일들을 좀 만들어 봐야겠는데 의지는 충만하나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표님과 늘 나누는 대화 중에 우리가 하는 일은 아름다운가? 우리 말고 작가들에게도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가 이 일을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가자. 요즘 아이들은 가지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을 저희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그 김흥수 선생님의 작품 일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장남 되시는 분과 함께 이 핵심은 작품을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기증했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작품만 꿀꺽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사건의 요지인데 이것의 핵심은 세금이었습니다. 얼만큼의 양이 상속되는지, 이 작가의 작품이 얼마나 재화 가치로 매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성가시다 보니까 작품의 상속세가 매겨지지 않았지만, 이 김웅수 선생님의 아들은 어렵사리 그 작품을 찾아오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먼저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덜커덩 48억이라는 상속세를 안고 보니, 아하, 세금을 내자니 힘겹고 안 낼 수는 없고 국세청에서는 작품에 급기야 딱지를 붙이고, 그래서 선택한 일이 기증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증을 통해서 상속세도 면탈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그 작품을 보존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받은 사람이 김웅수 선생님 장남의 주장에 따르면 꿀꺽하고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얼마 전에 한국화 유산 선생님도 자꾸 하셨습니다만, 참 무례하게 드리는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이 작품이 재화 가치로서 그런 물질로, 그리고 작품으로서 또 그런 물질로 구실을 해왔다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 내 자식 관계가 어지럽든 어쨌든 유산의 가치로서, 문화유산의 가치로서 인식하고 교통정리를 하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재화 가치로만 생각하셔요. 어느 자식에게 물려줄까? 그러다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변정환 선생님 일도 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공인이시고 여러분의 작품은 문화유산이어야 하지, 자식한테 물려줘야 할 재화적 가치로서는 이미 이 나이쯤 되면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태촌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이 원로 작가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고하시기 전까지 일정한 주기 동안 어떤 전시든 작품만 모이면 계속 그 전시를 해드리겠다는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분의 활동 모든 것을 잘 기록해 뒀다가 작고하시기 직전이나 아니면 작고하신 이후에 그 평전, 일반적인 화집 말고 기록이 잘 된 평전을 만들어서 화집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꼭 내겠다. 그리고 이후에 작품은 어떻게 영구히 유족과 협의해서 보존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미술계에 와 봤더니 이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더군요. 작품을 사고 파는 일까지. 세상이 SNS 시대로 많이 바뀌면서 이제 작품을 이제 사고 파는 일까지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패턴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 속도감을 따라잡을까 참 힘겨울 것 같습니다. 이 미술 세계가 불시 나누다, 이전에 각 그룹 단위로 불시 지피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시 이후에 비구상을 묶어서 나누다, 지피다, 나누다, 번지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술세계 35년 나이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상을 준 수상 작가들을 모셔서 불시 타 오르다 전을 합니다. 이것이 태촌 프로그램의 일환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후에라도 종전에 제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이 주인이신데 여러분이 무관심하면 이 판이 형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여러분께 관심 가지는 만큼 여러분도 이 일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혹여라도 그것을
재화적 가치로 생각하면 제가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공공재로서 내놓고 공공재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도 말씀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이사장님이신 이범원 이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중심의 이동 1 챕터를 이어서 2 챕터의 서양화 구상 부문 75세 이상의 대한민국 미술계를 건국과 함께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원로 지도자 여러분의 초대전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이 축하와 또 설을 맞이하는 즈음에 있어서 새해 인사의 말씀을 올리고 세배를 올리러 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미술세계가 기획한 이 프로그램 전시,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고 공공적 가치로 또 그 가치를 넘어서 미래의 미술사적 가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처럼 김흥수 선생님의 사례나 또 많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시다가 작고하신 미술가 선생님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미술협회는 그러한 차원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첫 번째의 원칙적 의미는 조례 개정과 또 잘못된 입법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은 국세청의 조세 물납 제도로 저는 관점을 보고 국회와 또 문화부와 또 실질적인 접근을 상당히 이루어서 실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이 문광위 소속으로 들어가셨고 또 안민석 국회 신임 문광위원장님과 직접적인 입법 조례에 대한 부분을 국세청의 조세 물납 제도에서 부동산 이외의 현금 대신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금, 다이아몬드, 주식, 채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조례가 거기에 미술품을 넣는 아주 강력한 조례 입법 추진을 제 임기 중에 끝내고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공공의 정책도 혹은 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정말 한평생의 땀과 녹으로 이루어내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이루어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런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는 전제 조건에 쉽지 않고 짧은 시간에 이루기 어려운 과정이지만 많은 부분을 단축해서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국세청의 조세 물납 제도 부분에서 미술품을 실질적으로 조례화하고 입법화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할 미술품의 자산적 가치, 금융의 담보적 가치 모든 것이 법이 보장하는 가운데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토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입법 전문위원들도 공감을 해 나가고 있어서 저는 이러한 근본적인 부분에 주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흥수 선생님 사례는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팩트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미술계의 어르신과 대표적인 지도자를 거치고 또 대한민국 미술계를 이끌어 오시면서 한평생 남기는 업적이 미술품이어서 이것이 개인을 넘어 어떻게 공공의 자산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평가와 가공을 통하고 많은 이론적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문화재적 가치로 국가적 자산으로 그것을 질량화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한 조례 입법이 가장 우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흥수 선생님은 생전에 유일하게 금융권의 미술품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아시는 것처럼 평창동 지금 금보성 미술관 자리에 김흥수 미술관을 건립하는 비용 약 20억 이상을 미술품 담보로 금융
가치에서 최초로 실행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특수적 입장으로 되어졌는데 이것이 또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현재 금보성 미술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 준비해 오신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작고하신 이후에 방금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금이나 자산적 가치는 마이너스 유산을 물러주었는데 작품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작품의 자산 가치가 100억 이상의 평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100억 이상의 평가 가치에서 상속세를 하니까 약 45억에서 48억의 상속세가 유족에게 납부의 의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기한을 정해서 6개월, 8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취합해서 그것을 몰수합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미리 알고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용변으로 공익재단,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작품 유작을 기증하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에만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기증해버리고 국세청에서는 그 기증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면세받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의해서 공익재단에서 약속 이행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사리 사욕이 들어가고 운영에 변칙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많은 법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은 상징적인 예지만 전국에 수많은 작고상가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국세청의 조례 개선 이전에는 그 어떠한 대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이 반드시 현금 대신 세금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이외의 동산의 가치 부여에서 미술품을 조례로 입법화 기정을 넣어서 미술품을 규정화하는 것, 이것이 제 임기 중 목표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10년, 20년, 100년의 기준을 준비하고 또 많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미술 세계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공의 가치를 부여하고 또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부분을까지도 감안을 해서 준비하는 이 프로젝트들 또한 마침 이런 조례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대단히 많은 노고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실을 맺는데 긴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또 준비해야 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미술가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혹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더욱더 가열차게 일을 해내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개막과 또 이어서 있을 그 장정의 프로젝트에 성공을 기원드리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여건과 객관성이 확립이 되면 저 또한 아낌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술가를 위한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작품을 출판하신 선생님 중에 대신하실 분을 모시도록 해보겠는데요. 아마 여기 출품하신 선생님들 중에 여성 선생님으로 가장 원로 작가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근래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미술 인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열심히들 이렇게 작업들도 하시고 그래서 또 더군다나 또 세계적인 저거지만 장수 이게 또 그래서 내가 벌써 이렇게 이런 나이가 됐나 시간이 안 나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고맙죠. 더군다나 이렇게 미술세계에서도 아까도 그랬지만 계획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 작가들이 작품만 많이 하면 뭐래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또 이런 계획을 많이 해줘야지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해줘서 너무 정말 그 미술 세계에 백소장 일을 많이 하시고 아까 얘기해 보니까 그런 쪽에서 정말 대단하시고 또 그다음에 열성적이고 그래서 우리 미술계를 위해서
작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미술협회 고문님이신 최강선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번에 이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근대미술관이 새로 생기는 기분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립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각 도립 시립미술관이 있지만 지난번 신앙섭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근대미술관이 없거든요. 근데 미술의 꽃은 제가 보기에 죄송한 얘기지만 구상미술입니다. 그럼 여기 구상미술을 한 분 100인이 모였다는 거는 우리 화단에 실제 미술계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은 저는 다 모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75세 이상에서. 그러면 자기 70세 이상 하다 보면 한 150명 되고 65세 이상 하면 한 200명 또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인데 여기는 지금 여성 작가, 남성 작가 구분 없이 연배에서 저희가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정말 지역 작가도 여기 지금 굉장히 많으신데 지역은 좀 멀다 보니까 못 오신 분도 있으시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여러 군데서 오셔서 대단히 반갑고요. 교통도 좋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실제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뭐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계획이 지금 여기 전무님이나 모든 직원들이 새롭게 3층에다가 시스템을 갖추고서 이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이 성공되면은 곧 우리들의 일이고 우리 미술인들의 자랑거리고 우리들의 희망이고 꿈이 이루어지는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이번 전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미술세계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많이 동참해서 같이 우리가 힘이 보태주시면은 우리 스스로도 자립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미술의 새로운 장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애쓰시는 미술세계 임원진 여러분 또 미협에서도 또 많은 도움을 주신다니까 그 고마운 생각 여러분과 함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뭐 표현을 그림으로 하신다면 그 그림을 또 글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신앙섭 평론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아까 신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 모든 문제가 근대미술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고 작가 선생님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계신 분들 작품이 근대미술관에 걸려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가서 그림을 보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전시장에서 보는 것하고 선별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작품, 똑같은 작품이라고 해도 그 가치면에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대미술관의 설립이 가장 중요한데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이는 기미가 없고 또 언론에서도 관심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근대미술관이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논지로 여러 군데 글을 쓰고 저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미술 세계가 시작하는 아트 월드 뮤지엄 그거를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그동안에 꼭 필요했던 어떤 근대미술관의 그 단초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시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